보고 쉬고 즐기고 여기가 현대판 무릉도원이네 그려. 새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신우회 여보, 지금부터 한판 신나게 놀아보세. 우회는 진해의 다른 이름이다. 진해에서 귀양살이 한 지 언 2년. 나의 허술한 거처는 섬들과 가까웠고 대문이 바다와 다 있었다. 경남 창원시 진전면 200년 전 담정 김여가 유배를 왔던 바닷가 마을입니다. 김여 선생이 그 진해 현으로 유배 오게 된 것은 32살 되던 해에 1797년입니다. 그때 성균관에서 같이 그 동학했던 강희천이라는 사람이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한경도 불임으로 가서 한 4년 정도 유배를 살다가 그 신유밖에 다시 또 연루돼 가지고 진해현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진해현은 창원시 진동면, 진전면, 진북면을 일컫습니다. 아직도 동헌과 객사 등 읍성의 흔적이 남아있죠. 귀양살이 3년, 낚시는 김여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김여 선생님이 낚았던 내나 그 장소 그 자리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바닷가 생활은 선비에게 호기심의 대상,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다 해보고 했으니까 그게 속된 말로 진짜 고기가 와서 막 다리 사이로 해지고 다니고 발바닥에도 고기가 밟히고 그 정도로 여기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까지매기, 도다리, 솔직히 꼬시래 이런 거는 많이 잡아가면 엄마한테 혼날 정도로 고기가 많은 고기였습니다. 진동 앞바다를 중심으로 진해, 거제 바다에서 나온 조개류와 물고기를 적었는데요. 바로 우회 여보입니다. 우회 여보라고 이제 한 것은 옛날 자기가 유배 살던 그 동네 진해현의 옛날 이름이 이제 그 우산이었고, 우산 앞에 있는 바다가 우회고, 그다음에 담정 김여는 지금 요즘 말하면 저 수도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그 바다 생물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흔히 아는 고기 말고 좀 이상하게 생긴 고기들, 그런 것들만 모아서 그 족보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이 우회여보가 된 거예요. 어보에 실린 어패류 72종. 문어, 볼락, 조개같이 지금도 즐겨 먹는 해산물부터 상어, 민어 등 지역에서 사라진 어종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회 여보를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여의 우회 여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고 자산어보보다 11년이 앞섭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사실은 굉장히 그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접근을 하면서 그 물고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물고기의 습성, 그다음에 그 물고기 이름이 정확한지 이런 분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여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진 자기 자질이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김여와 같이 이제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한 10몇 살 되는 어린 아이다 보니까 김여는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할 때, 또는 물고기를 접근할 때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고기를 주인공 삼은 시는 한 폭의 풍속화 같습니다. (200년) 후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는 다양하게 출간,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초등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생김새에 대한 특징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아이들이 만든 뭐 감상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물고기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가까이에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 물고기의 피부가 어떻는지, 그 눈동자는 어떤 색깔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익숙하고 친숙해졌다고 봅니다. 우회 여보에 나온 물고기로 음식도 개발했습니다. 아귀, 물메기,
장어로 만든 지역 특산물 코스 요리. 언젠간 맛볼 수 있겠죠? 가격을 좀 그쪽으로 표현하는 것도. 근데 한사원은 상어 아니가? 한사원은 상어로 추정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바다 밑에 사는데 이게 이제 조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물 수질이 별로 안 좋아지거나 하면 이 친구가 위로 올라와서 이 친구가 잡히는 거라고, 그래서 흉조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작가들을 주축으로 애니메이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 우예의 여보에 나오는 그 전설의 물고기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해양 판타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창원 바다에서 그 모험과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우회 여보가 이제 드넓은 바다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진동에서부터 용원 앞바다까지 324km인 이 아름다운 해안길이 창원이 가진 정말 아름다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과 아름다운 해안길과 그리고 풍부한 바다 자원들, 이런 것이 우리 창원에 콘텐츠로 많이 만들어져서 시민들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계절 바다에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의 보고, 수많은 인생을 담고 있죠. 조선 선비 담정 김여의 우회 여보가 200년 세월을 넘어 다시 창원 바다로 돌아옵니다. 먹고 보고 쉬고 즐기고 여기가 현대판 무릉도원이네 그려. 새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신우회 여보. 지금부터 한판 신나게 놀아보세.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 우회 여보로 창원 바다지도를 다시 그려봅니다. 김여 선생이 여 선생님이 김여 물고기. 우회 여보의 고향 창원시 진전면 율티마을의 터줏대감 이인방.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 율티 어촌 계장을 맡고 있는 이상률입니다. 네, 친구 이철수입니다. 우리 마을은 밤율자 고개 T자를 쓰는 밤나무 마을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을 뒷산에 보면 밤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니는 좀 해봐라. 내 빠르게 있거든. 저희 율티 마을은 김 선생님 기왕 와서 낚시를 하고 시를 쓰고 책을 편집했던 그 마을에 제가 어릴 때 살았습니다. 살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 소금 굽는 일대시 집에서 기왕살이 할 때 지금 요 공장에 들어가 있는 자리가 전부 다 옛날 염전이었습니다. 염전이었고 공장 복판으로 사람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바로 어덕 밑에 그 염전 소금 창고가 있었고 그 일대시 집으로 추정되는 집이 그 있었다고 옛날 어른들도 정언을 하셨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 운막이 그때까지만 해도 초가집이지만 살아 있었고, 공장을 지으면서 다 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마을에 남은 김여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대나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한번 잡아서 해도 하고 해무침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 문주로 어죽도 하고 이렇게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려고 그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김여 때는 대나무 통발, 세월 따라 문절어 잡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나비 없어가지고 돌미 매가 했은 게네. 아니 돌비로 니 닮은 걸 찾았기가 내 닮은 걸 찾았기가. 니 닮아 다. 그래 니 닮은 돌로 닮고 고기에다 물것 같다 내 닮은 걸 딱 따라. 주거니 받거니 우정도 방울방울. 요 바구가 개울바구인데 여기서 옛날 김 선생님이 그 낚시를 했다고 그 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굳이 봉돌이 클 필요가 없어요. 떠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냥 수심이 한 몇 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푸른 단풍잎이 붉어지고 이슬은 짙어가니 고자 먹이에는 물결이 일렁이네. 딱 이 계절 고자함에 앉아 낚시하던 김여를 만나봅니다. 200년 전에 김 선생님이 낚았던 내나 그 장소 그 자리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두 친구에게도 문저러는 아련한 추억. 어릴 때는 고기가 와서 막 다리 사이로 해지고 다니고 발바닥에도 고기가 밟히고 그 정도로 여기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까지매기, 도다리, 솔직히 꼬시래 이런 거는 많이 잡아가면 엄마한테 혼날 정도로 고기가 많은 고기였었습니다. 저 여기 문제랍니다. 이게 아직까지 다 크지는 않았고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때도 이만해도 참 맛있습니다. 물 좋은 문저러를 기대하며 바다로 나왔습니다. 돌이 땅에 닿았다. 닿은 걸 느끼고 그다음 살 들어주면은 고기가 무는 게 다닥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탁 채 올리야 고기가 딱 걸립니다. 갯벌 속 구멍 같은 데 들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마을에 많다고 봐야 됩니다. 7, 80년대엔 창원바다 곳곳이 문저러로 유명했다고 하죠. 이야, 나갔다. 크다 완전히. 니보다 훨씬 크나. 사람 보고 문다니까네. 잠자는 날치로 불리는 문저러. 유배 생활로 몸이 허해진 김여도 즐겼습니다. 우리 이일대씨라고 소금 구워주고 있고 소금 장사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나 시켜가지고 이 문저리를 잡으러 해가지고 이걸 어죽을 쓰고 고아 미기고 모래무지도 한 마리 잡고 아따 철수가 어디 돌미를 잘 좋은 걸 주가 주는지 지는 큰다고 내는 쫓겨나고. 아 씻으면 된다 그는 나나 가만히. 그러면 이장님 거 찾아가세요. 노래가. 문저러로 마을 주민 대동단결. 요거 삶아가 걸러갖고 이제 죽을 끓이려고 하면은 한 40분 걸릴 거예요. 손질을 할게요. 그래가 무침을 할 겁니까? 이거는 꼬시락 해먹고. 특히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나는 꼬시락은 더 맛있어요. 네, 구워 먹어봤어요. 머리만 제거하고 다른 물고기보다 이게 구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진짜 국물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국물이 뽀얗네요. 네, 국물이 뽀얗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네, 이게 여죽에 들어갈 재료 배추 데친 겁니다. 듬성듬성 썰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거죽 끓이는데 들어갈 겁니다. 채소와 나물 매콤하게 무쳐서 찹쌀 넣고 푹 고아내면 김여 선생의 건강 회복식 문저러 어죽이 완성됩니다. 율티마을의 가을 보양식 문저러 요리 3종 세트 맛 좀 볼까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맛있다. 잠도 잘 자고 불면증도 잘 다스려지고 잠도 잘 자고 그 병이 좀 나섰대요. 현대인들한테도 다양하게 우리 불면증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율티로 오라. 내가 잡아준다고 하세요. 정계님. 알지? 네. 이게 원기 회복에 좋은 게. 찬바람 부는 이맘때 우회 여보가 추천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중년의 김여 바라기들은 과연
바다의 진객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먹고 보고 쉬고 즐기고 여기가 현대판 무릉도원이네 그려. 새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신우회 이어보. 지금부터 한판 신나게 놀아보세. 우회이업으로 다시 그리는 창원 바다지도. 오늘은 고성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김녀의 행적을 따라 글을 쓰던 중년 3인방이 큰맘 먹고 나섰는데요. 그 율티 가까이에서는 이 김녀가 움직인 바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전망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김녀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어로 행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녀가 유배를 살았던 율티마을에서 가까운 섬 양도에 가볼 참입니다. 고성에서 창원 진동까지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인데요. 바닷가 어귀에서 어촌의 풍속을 만납니다. 선두리라는 마을에 있는 선두리 선돌입니다. 아직도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정월 보름 때나 이런 때 용왕제를 지내고 이 용왕제를 지냄으로 해서 풍어도 오고 해상에서 어떤 해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표 양도입니다. 양도섬인데 염섬이라도 하고 양도섬입니다. 율티마을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양도. 김녀가 즐겨 찾던 낚시터였다네요. 옛날에는 소리만 했답니다. 소리, 소나무가 많았고 여기는 염소로 많이 키웠더군요 옛날에. 그런 게는 양도가 되어 있고 그렇 때문에 전해 내려오는 게. 바지런한 섬 사람들의 생활은 글쟁이 선비 김녀에겐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양도에 있는 젊은 안악이 정어리를 잡아서 그 정어리가 빨리 썩으니까 그게 썩기 전에 그걸 머리에 이고 반성장까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양도의 건장한 하나. 호랑이보다 날려서 머리에 질그릇 동이이고 정어리 가득 담고 가는 무명치마 맨다리로 걸음 바삐 움직이는 것은 필시 반성장에 갔다가 저녁에 빈 동이로 오려는 재촉이겠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처롭죠. 그 물고기를 팔아서 그러니까 생업을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애처로운 모습도 그 안에 보이거든요. 할매 어서 오봐. 아따 사진 찍어줄래요. 그 꼬랑 해가지고 이 할매 지금 갔다 오는 거 보이소. 예. 아침 자식 나가면은 이 시간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72인 내가 제일 젊습니다. 저는 섹시거야. 김녀가 살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촌의 풍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행이 찾은 곳은 가을이 깊어가는 의림사. 그런데 이 고즈넉한 산사에는 무슨 일일까요? 서울에만 살던 김녀가 여러 가지 이제 풍토병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기온 습도가 높은 그런 해풍을 받은 이런 몸으로서 오랫동안 일 살려고 하니까 쉽게 병이 낫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깊어지자 여기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요양을 하고 건강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김녀는 청상 글쟁이였던 것 같아요.
과학적인 서적도 되지만은 우산 작곡을 달아가지고 시가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색도 있고 약으로 쓰는 방법까지도 적혀 있기 때문에 좀 백과전서적인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긴 유배 생활과 건강 악화로 찾아온 마음의 병까지 김여가 매일 바다에 나간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호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장인데 보통 보면 고기들이 이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래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 길을 막다 보니까 이제 따라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올리면은 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잡습니다. 호망은 썰물과 밀물을 이용한 고기잡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사천과 남해에 남은 죽방용과 비슷한 원리랍니다. 이제 무엇이 올라오나? 잡힐 때는 많이 잡히는데 요즘 뭐 지금 막 물이 좀 너무 뜨시다 보니까 이 주위로는 고기가 안 올라옵니다 지금. 봄 되면 숭어, 겨울에는 이제 청어가 좀 들고요. 봄하고 이제 이럴 때는 줄돔도 좀 있고 뭐 전어도 조금씩 들고. 김여가 전미부로 이름 지은 물고기, 전문가들은 돌돔으로 추측합니다. 굽거나 회로 질긴 돌돔에 비해 감성돔으론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우회이 여보가 소개한 감성돔 식혜입니다. 잘 익으면 달고 맛이 좋아 생선 식혜 중 으뜸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창원 바다 진미 감성돔입니다. 먹고 보고 쉬고 즐기고 여기가 현대판 무릉도원이네 그려. 새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신우회 여보, 지금부터 한판 신나게 놀아보세. 저 아이가 저기 우회이 여보의 흔적을 찾아 청춘들이 나섰습니다. 음. 1462년이면은 우예 여보 김여 선생님 그 전에 만들어진 거네. 안골포 굴강은 군사시설로 만들어졌지만 훗날 어로시설로도 활용됐답니다. 옛날 1400년대부터 있던 굴강터인데 이게 많이 훼손도 됐는데 그 전에 이 굴강을 이용한 어법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이제 그 어법도 알리고 이제 그 굴강에서 많이 낚이던 물고기들 중에서 많이 사라지던 물고기도 이제 같이 홍보를 하고 이제 거기서 쓰레기나 뭐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일으키는 겸 베이스로 삼기로 해서 조사쳐 왔습니다. 즉석에서 보이는 걸 그리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 세 사람의 직업이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창원 바다에서 모험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좀 이야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끙끙 앓던 고민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물이 넘어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좀 신선하고 신기하게 다가왔고, 그림으로 그릴 때 뭔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해바다 70리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창원 솔라타워.
일단 우에 여보에 나오는 물고기가 네. 보라어라고 있잖아. 볼라. 네. 우리가 애니메이션 쓸 거는 저 가오리 등장한다 아이가. 가을이 없어요. 가오리 아니고 그러면은 요 상어. 네.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용서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뭐 장어 같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무기처럼 묘사되는 그 물고기를 저희들은 애니메이션에서 좀 상상 속의 그런 물고기로 구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서도 드렁허리도 생소하긴 마찬가지. 이런 물고기가 있나 싶으시죠? 청정 지역에만 사는 토종 물고기, 귀하신 몸이랍니다. 우에 여보에 나오는 물고기를 직접 만나는 절호의 기회. 용서. 이게 상상 속의 물고기네. 그거랑 원앙앵무라고 약간 조개과처럼 생겼는데 걔도 이제 여기는 안 살고 약간 남아프리카 같은 데 따뜻한 데 산대요. 우에 여보에는 상어나 뭐 이런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잘 발견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뭐 환경이 오염됐거나 기후가 변화해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선 길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찾아 발품을 팝니다. 저게 이제 우도다. 제주도에만 있는 우도가 아니고. 물고기가 사라진 바다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았겠죠. 우도는 낚시꾼들의 최애 포인트. 계절마다 다 틀립니다. 가을에는 전기, 감순돔, 이래 이제 갈치, 밤에 이제 또 갈치도 올라오고, 그 이제 물이 다 바뀌어가지고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건데, 예, 이 수온이 너무 오르는 게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피스. 예, 가시 요 등들이 여기 가시가 있거든요. 이게 찔리면은 그냥 막 한, 예, 이 사람이 거의 마비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여기 물방 고기만 있는데 숭어떼가 버글버글 했습니다. 이게. 우도에서 나오는 개쪽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개쪽입니다.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회도 햇볕이 되고 푹 삶아서 물하고 고기하고 초집에 찍어 먹으면 막 거참 일미입니다. 일미. 이 창원 바다는 조개가 사는 최적의 환경인데요. 키조개, 전복, 홍합 같은 낯익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옛날에 어떤 물고기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애니메이션에서 잘 저희가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문절망둥어는 조금 이렇게 크기가 작으니까 좀 환상 판타지스러운 물고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보여주기 식으로 화려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용서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느 바다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라서. 용서? 청춘들이 만들 애니메이션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에 여보에 나오는 그 전설의 물고기를 찾아가는 해양 판타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마리가 그 물고기 진동이와 만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바닥 소리도 경쾌한 창원 바다 쪽에 쌀이 있는 거는 통통 소리가 나고 껍데기는 툭 소리가 북소리가 납니다. 200년 전 조상들은 이 조개를 어떻게 즐겼을까요? 물만 넣고 끓여도 시원한 국물이 일품, 이만한 게 없었다죠. 장식용 놀이개로도 사용한 창원 바다 모시조개였습니다.
먹고 보고 쉬고 즐기고 여기가 현대판 무릉도원이네 그려. 새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신우회 이어보. 지금부터 한판 신나게 놀아보세. 뒤로는 천군만마처럼 든든한 산이, 앞으론 옥구슬처럼 고운 바다가 있는 곳. 마산만과 진해만을 면하고 있는 창원시 구산면 동쪽마을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구가 저희 옥계입니다. 국술 옥자, 시내개자를 써서 옛날부터 물도 좋고 참 아담한 그런 어촌계입니다. 봄에는 도다리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짱으로서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참 문어를 잡을 시기고, 그리고 저희 동네 또 주 특산품이 홍합이 또 다음 주 되면은 또 출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사시사철 바다 먹거리가 풍부한 어촌 마을입니다. 어제는 바람이 불어도 오늘 날씨 좋네. 이 뭐 큰 비는 없겠다. 옥계마을의 작업 공식, 부부가 함께 조업을 나갑니다. 짱어가 유명합니다. 옥계는 짱어는 5월부터 8월 9월까지 잡고, 자, 이 시기는 주로 우리는 애 잡는데 앙살개라고 뭐 개도 잡고 뭐 보기 좋으면 뭐 물은 한번 잡고 영향이 조심되라. 올해는 유난히 더 귀하다는 문어. 김여도 우회 여보에 기록했습니다. 다리가 24개인 물고기 호사라고 써서 의문을 남기는데요. 여기서는 고제나 호사나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낙지어 아니면은 뭐 그 중에 비유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먹물을 안고 있는 고기다 보니까 아, 글자를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문어라고 했고. 옥계항을 조금 벗어나야 어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가야 할까요? 여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나오면 됩니다. 우리 지역이 여기 항덕길이라서 이 항덕길을 작업하면 안 되니까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한 곳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할 통발은 대략 600개. 요즘은 용왕님 인심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만선을 기대하면서 통발을 건져봅니다.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그럼 너무 오래 나가면 또 건물도 뭐 송산도 갈 수 있고,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날씨 안 좋으면 또 바다 못 나오고. 앙살치. 성질이 좀 나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물 물고 나면 안사스럽다고 안사께라 그래. 게도 작은 게가 맵습니다. 뻘이 묻은 것처럼 검다 해서 옥계 사람들은 뻘장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안사께 이거는 좀 국물 좀 내려도 좋고, 게장 담을 때도 꽃게는 금방 해가지고 그 2~3개월 안에 먹어야 되고, 안사께 이거는 한 1년 놔둬도 살이 그래도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게장은 진짜배 게장은 안살게라고 땀다네. 우회여보에 나오는 뭐 밑에 그 모래 구덩이 파니까 조그마한 그 돌개 같은 게 튀어나오니까 보고, 그 여자애들이 뭐 까무러치게 웃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돌개라고 한 것도 그 개들 중에서 이제 우리 손톱만한 조그마한 것들, 간장 젓갈 담은 그 정도 크기의 개를 갖다 그냥 통칭해서 작다고 해서 돌개라고 한 거 아닌가. 김여도 반했던 창원 바다. 200년이 넘은 지금도 어부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도 다른 지방에 가봐도 고기 맛은 여기가 최고라요. 고기 맛있지. 뭐 그런 여간 바람 불어도 여기는 작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물도 부드럽고, 봄 되면 봄 도다리 나지요, 가을 되면 가을 전어 나지요, 또 우리 꽃게도 잡지요. 얼마나 좋은 바다입니까, 여기가. 영업보다 좋은 바다 있습니까?
어부의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한 번 들었다. 문어. 앙살 게를 즐겨 먹는 문어. 게 덕에 문어도 잡습니다. 많이 잡았어. 우리도 한 마리 잡았어. 오늘 뭐 그런 대로 막 안심이다. 뭐 문어도 많이 잡고 깨도 많이 잡고 고기 있는 거 많이 잡았어요. 다시 먹잇감을 넣은 통발을 던지면 하루 조업이 끝납니다. 시간은 어느새 점심때가 됐는데요. 배는 고프지만 다음날 새벽 업 한 장 갈 준비를 해둬야 완벽한 퇴근이 가능합니다. 이런다. 가자. 어머야. 과거에는 근육도 단단하고 기름이 오른 늦가을 게를 최고로 쳤는데요.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우회 여보에는 따로 조리법이 나오지 않지만 문어는 예부터 주로 삶아 먹었습니다. 규합 총서에서는 썰어 볶으면 그 맛이 깨끗하고 담담하다 합니다. 맛있겠다. 갓 잡아 올린 해산물로 차려서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맛있네. 맛있다. 된장에는 아무리 미더덕도 좋고 다 좋는데 특히 이 앙설깨가 들어가야 구수한 맛도 있고 훨씬 좋습니다. 계란게 숙여서 그래서 이걸 우리 잡고 옮긴데 뭐. 다시 쓰는 창원 바다지도 5번째 이야기. 통발 하나에 앙살 게와 통발 하나에 문어가 올라오는 창원시 구산면 옥계마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엔 고운 일출과 일몰로 혹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홍합으로 유명한 창원시 구산면 원전마을로 떠납니다. 먹고 보고 쉬고 즐기고 여기가 현대판 무릉도원이네 그려. 새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신우회 여보, 지금부터 한판 신나게 놀아보세. 우회 여보로 다시 쓰는 창원 바다지도. 창원의 특산물을 찾아 부산면 최남단으로 왔습니다.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안녕하세요. 한박은 주의하시 바랍니다. 이상 화산항 불길. 새벽 바다로 가장 먼저 출근하는 건 머구리배라고 하는 잠수기 어배인데요. 개조개가 이 동네 지금 특산물이라.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개조개도 알아주지만 특산물 또 있습니다. 이제 곧 위판장이 열리겠는데요.
좋죠. 여기 고기가 뭐 도다리 같은 거 항상 상품으로 챙기고 여기 고기가 고기가 좀 좋습니다. 상품으로 어디로 가도 다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합니다. 45,000, 5,000, 5,000, 25,000에 서고. 찬란한 일출도 유명한 구산면 원전마을입니다. 이 마을 지금 생긴 지는 어른들이 한 이야기하기로는 뭐 지금 한 200년. 홍합은 요 지금 근처가 지금 최고로 물살도 좋고 또 바다도 또 청정바다고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차적으로 그 수확을 한다니까. 마을 앞 신리도까지가 원전마을인데요. 옛날엔 신리도를 건너는 나루 역할을 해서 원진, 설진이라 불렸습니다. 동특이 무섭게 홍합 채취선도 출발합니다. 여기 이제 폐열합이라 해서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홍합이 알이 제일 낮고 원전 여기가 이 10월달 처음 새 합자 나오는 그 원천지라고 보면 되지. 원전 여기가 처음 시작한다고 보면 되지. 왜냐하면 마산에서 홍합이 거의 한 70%가 올라가거든요. 요 마산 지역에서. 보통 아침 5시 반에서 한 3시 정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홍합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열합으로 더 익숙한 홍합. 창원에서 가장 먼저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홍합 채취선에서 세척부터 포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삼면이 바다로 지금 기어져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 자체가 물살이 워낙 좋고, 그다음 바다 자체가 뭐 청정 해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홍합 자체가 지금 잘 크고 빨리빨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이게 출하가 빨리 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탱글한 것도 있고 지금 맛이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홍합 자체가 맛이 좋아요. 맛이. 탱글탱글 야물어진 홍합은 마을의 든든한 수입원인데요. 홍합 양식장 규모만 해도 약 6헥타르나 됩니다. 정확하게 교육이 홍합의 사이즈에 7cm라든지 이런 사이즈를 지금 딱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아요. 지금. 작은 홍합들은 어차피 기계 안에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는 것만 다 출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작은 홍합은 좋은 먹잇감이 되는데요. 하늘에서 때를 기다리던 갈매기들이 홍합을 노리며 진풍경을 이룹니다. 바닷속에서는 쥐치나 도미가 홍합 양식장으로 몰리는데요. 쥐치를 잡을 때 홍합을 넣은 통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값은 홍합이 최고로 좋아. 입값 대에서 이제 선별 작업하는 것도 먼저 빠지는 걸 저 돌돔이나 지치나 먹을 걸 갖다가 찾는다니까. 연선이 붙어갖고. 홍합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따라 낚시꾼들도 홍합 어장으로 올리는데요. 원전마을은 창원에서도 인기 있는 낚시터, 홍합이 한몫합니다. 현재는 창원의 특산물로 효자 노릇을 하는 홍합이지만 200년 전에도 흔했는지 김년은 우회여보 조개편에 기록하지